군이 독자 정찰 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위협을 상대로 한 감시 정찰 자산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한번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우선 2018년 초부터 최근까지 개발과 제작이 이루어졌는데 일단 우리 위성의 재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게 이번에 이제 그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서 올라갔죠. 우리 위성의 역사를 보면 뭐 그 초기에 우리별에서부터 무궁화 그리고 이제 아리랑까지 쭉 이어오다가 최근에 굉장히 그 위성의 성능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번에 이제 발사된 위성은 우리가 2017년 12월부터 추진했던 425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번에 이제 발사된 위성이 총 5기가 발사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올라간 것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 기술이 거의 다 동원이 됐는데 사실 설계하고 제작, 조립하는 데는 100% 우리 기술이 동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도 국산화율이 거의 70% 이르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올라간 위성은 총 5기의 425 사업 중에서 첫 번째 위성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EOIR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자광학 그리고 이제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낮에는 전자광학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요. 밤에는 또 이제 적외선을 이용해서 눈으로 식별이 되지 않는 물체들도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주요 위협을 독자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최초의 정찰 위성인데 앞으로 감시 정찰 자산으로 어떻게 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올라간 EOIR 위성은 이제 북극과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돌면서 북한 지역에 있는 군사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감시를 하게 될 예정인데요. 나중에 싸위성들이 위성군이 다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협업을 해서 싸위성은 2시간 단위로 이제 북한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북한에 있는 지역의 어떤 그 이상 징후들을 포착을 하게 되면 이 EOIR 위성이 정확하게 그 지점을 포착해서 찍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삼축 체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삼축 체계의 핵심이 바로 적 지역을 감시하고 사전에 적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이번 위성의 주요 임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발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엔진 보강 등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서 그런 결함을 보완했다고 하는데 이 성능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아마도 북한이 이번에 성공을 한 건 같아요. 이거는 이제 성공한 것은 이미 확인이 됐는데 다만 이 위성의 성능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냐 하는 것은 좀 의문이 가고요. 우리가 이번에 쏘아 올린 우리의 EOIR 위성은 판독 기술이 30cm 정도 단위가 되는 물체까지 이제 판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북한이 쏘아 올린 위성은 아마도 한 3m 정도가 되는 물체만 판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로 세로 3m가 하나의 점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차량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인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북한이 뭐 정찰 위성을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기까지는 아직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우리의 4.25 사업에 마음이 쫓겨서 북한 정권이 좀 조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 정찰위성 다시 한번 이런 발전 추세 앞으로도 좀 기대가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